여러분은 지금 96.3MHz 수원시 마을 해설사가 진행하는 우리 학교는요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학교는요라는 이름의 방송은 마을 해설사들이 수원시에 있는 학교를 소개하는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수원의 역사와 지명률에 흥미로운 마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마을 해설사 유재희입니다. 유후! 미국의 아동문학가 셀 실버스타인이 쓴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고 매일같이 소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소년이 나이 들면서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지죠. 오랜만에 찾아온 소년은 나무에게 돈, 집, 배 등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데 나무는 소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행복해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할아버지가 된 소년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줄 게 없어서 미안해하는 나무에게 소년은 그냥 조용히 쉴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나무는 자신의 나무 밑동을 소년에게 내어줍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도 이제 필요한 게 별로 없어. 그저 편안히 앉아서 쉴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동이 그만이야. 얘야, 이리 와서 앉으렴. 앉아서 쉬도록 해. 소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이 책을 읽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그 책의 이야기가 어찌나 슬프고 뭉클하던지 눈물과 콧물이 그냥 펑펑 쏟아졌어요. 울고 있는 저를 보고 큰아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죠. 엄마, 울지 마. 이거 그렇게 슬픈 내용 아닌데? 저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줄지 난감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며 느낀 점이 많은데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저도 그렇게 아이에게 참 사랑을 주고 싶었고 그 아낌없는 사랑을 제게 주셨던 저의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어릴 적에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했는데 책을 읽던 그 순간 사랑에 숭고함에 눈물이 났나 봅니다. 오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생각하며 사랑과 행복을 찾는 멋진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마을 해설사 한 분이 제 옆에 계십니다. 선생님, 직접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마을 해설사 김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이쌤이 오프닝에서 소개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저도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저는 살짝 다른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요? 이거 동심 파괴하는 내용인데 말해도 되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행복했던 나무보다 얄미운 소년한테 집중했어요. 제가 솔직히 받기만 하는 사랑에 거부감이 있거든요.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집도 필요하고 배도 필요하다고 뭔가 자꾸 요구하는데 소년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기만 하는 사랑과 받기만 하는 사랑이 좀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네, 처음 읽었던 초등학교 땐 특별히 거부감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나무는 소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행복해합니다. 이 문장도 정말 그럴까? 자꾸 의심이 들고 제가 너무 세속적이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쓴 작가는 독자들이 한없이 헌신하는 나무의 사랑을 신의 사랑,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친구 사이의 사랑 등 다양하게 해석하길 바랄 거고 운정쌤처럼 일방적인 사랑은 아니다 라고 느끼는 독자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우리 독자들의 몫이니까요. 이거 좀 어려운데요? 시작부터 너무 어려우면 안 되니까 이쯤 할까요? 저도 방금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분위기 바꿔요. 이승철이 부릅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노래 정말 좋죠.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정말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가 웃어준다면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뭉클하고 뭐랄까요? 가사처럼 슬픈데 또 행복해요. 맞아요. 저도 오래전에 이 노래 듣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는 건지 울었던 그날의 제 마음이 딱 그랬거든요. 슬픈데 행복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는데 이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셨군요. 오늘 제가 소개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결이 비슷해서 선곡했는데 운정쌤의 반응이 이렇게 뜨거우니 기분이 좋은데요. 감사해요. 이 멋진 가을과 어울리는 곡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자, 그럼 이 칭찬 분위기 이어가 볼까요? 네네. 운정쌤, 수원에는 4대 하천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황구지천, 서우천, 수원천, 원천리천이 있죠? 오늘은 특별히 수원천 이야기를 할까 해요. 네, 수원천은 수원화성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이죠. 큰 하천이란 뜻의 대천이라고도 불렸고요. 저는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제이쌤이 해주세요. 그럴까요? 수원천은 광교산에서 시작되어 남쪽 끝 황구지천과 합류해 서해로 흘러갑니다. 수원시의 이름과 같은 하천이니 대표 하천이라고 해도 좋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1990년대에 교통난 해소와 주변 상권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이 대표 하천인 수원천 일부 구간을 시멘트로 덮는 복개 공사를 했었어요. 어디 틈이죠? 처음엔 수원화성 성박, 지동교 남쪽 780m, 그리고 이후 상류 구간이 복개되기 시작했어요. 복개하면서 수원천 수질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시민단체들이 수원천 되살리기와 수원천 복개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복개 공사는 철회되었어요. 그리고 30% 진행된 복개 공사도 중단되었고 수원천을 덮었던 콘크리트도 걷어냈답니다. 참 다행이에요. 저는 그 이후에 이사 와서 지금의 수원 모습만 봤기 때문에 원래 이런 줄 알았어요. 수원천에도 많은 아픔이 있었네요. 수원의 대표 하천이니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노력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봐요. 수초가 자라고 다양한 물고기가 논일고 그러다 보면 수원을 대표하는 백로도 많이 날아오겠죠?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하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행복하고요. 당연하죠. 마을 해설사로 활동하면서 어느 날 학생들과 탐방하는데 화학문 앞에서 백로를 봤어요. 다 같이 숨죽이고
오랫동안 먹이 활동하는 백로를 지켜보는데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저도 그 기분 알 것 같아요. 수원천 물속에 잉어만 봐도 신기하고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가끔 거북인가? 자란가? 왜 청둥오리? 뭐 이런 다양한 동물을 보는 날은 정말 완전 신나죠. 그런데 제이쌤, 우리 오늘 학교 소개는 언제 해요? 수원천하고 관련이 깊은 학교 같은데. 아이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했어요. 이 수원천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세류동이 있거든요. 오늘은 세류초등학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세류초등학교. 저도 수업하러 가본 학교네요. 어서 소개해 주세요. 네! 세류초등학교는 1937년에 개교했어요. 1896년에 개교한 신풍초등학교와 안녕초등학교에 이어 수원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초등학교랍니다. 1937년? 그럼 일제강점기? 와, 정말 오래된 학교네요. 맞아요. 일제강점기에 개교했고 수원시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 건물, 즉 교사를 보유 중입니다. 안녕초등학교는요. 2003년 이전하면서 신축했고 신풍초등학교는요. 수원 화성 행궁 복원으로 2014년에 광교신도시로 이전했기 때문이죠. 정말 오래된 학교 교정이네요. 그래서 학교에 큰 나무들이 유난히 많았던 거네요. 한자리를 오래 지켰으니 졸업생들도 많겠지만 학교를 지킨 나무들도 당연히 많았겠지요. 한 가지 덧붙이면 세류초등학교 대표나무, 그러니까 교목은 버드나무, 그리고 꽃은 장미랍니다. 버드나무요? 수원천에서 볼 수 있는 그 버드나무인 거죠? 빙고! 맞았어요. 그 버드나무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려고요. 잠깐 두 번째 노래 듣고 올까요? 네, 저도 잠깐 숨 돌리고 올게요. 서연이 부릅니다. 푸른 버드나무. 나무야 시냇가에 푸른 버드나무야 너희 그 머리를 들 줄 모르느냐 나무를 보라고 머리를 거치는 적에 너는 내가 속옷이 고개만 숙이네 라라라라 라라라라 푸른 저는 이 노래 처음 듣는데 푸른 버드나무? 조금 생소하죠? 은정쌤, 혹시 2018년 우리 예술단이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거 기억하세요? 글쎄요. 남북한 사이가 잠깐 좋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2018년인가요? 네, 맞아요. 2018년 우리 예술단이 봄이 온다라는 공연을 했는데 그때 북한 주민들에게 친숙한 노래 푸른 버드나무를 가수 서연이 불러 화제가 되었어요. 아, 생각나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조용필도 갔었죠. 그리고 윤도현도 갔고요. 그때 푸른 버드나무 노래를 서연이 불렸군요. 그나저나 평양에도 버드나무가 많았나 봐요. 네, 평양도 예전부터 버드나무가 많아서 버들유, 서울경을 써서 유경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수원에도 버드나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원 상인들을 유상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전해지죠. 버드나무로 이렇게 북의 평양과 남의 수원이 연결되는군요.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다시 수원천의 버드나무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화홍문에서 매향교까지 버드나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버드나무 관련 지명이 많이 전해지죠. 세류동 역시 버들류가 들어가고 류천,
즉 유천은 버드네의 한자 표기예요. 수원천 주변의 교각인 유천교나 유천사거리 등 찾아보면 버드나무와 관련한 이름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버드네 도서관도 있는 거네요. 세류초등학교 가는 길에서 봤어요. 유천 도서관보다 순수 우리말인 버드네 도서관이 더 이쁘고 정답잖아요. 당근이죠. 우물가 버드나무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고려 태조 왕건의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왕건이 임금이 되기 전에 싸움터에서 말을 달리다 목이 말라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을 청했대요. 그런데 그 여인이 물 한 바가지를 떠서 옆에 있던 버들잎을 한 줌 띄워서 건넸어요. 물을 마신 왕건이 버들잎 띄운 이유를 물으니 급히 마신 물은 체하기 쉬우니 버들잎을 호호 불면서 천천히 마시게 하려는 뜻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현명한 여인이었던 거죠. 이 말을 들은 왕건은 그 슬기로움을 높이 사서 나중에 왕비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주인공이 왕건뿐만 아니라 다른 왕도 있던데요. 맞아요. 주인공이 매번 바뀌기도 하죠. 태조 이성계 역시 버드나무와 여인의 이야기가 같은 내용으로 전해집니다. 제이쌤,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질문요? 갑자기 왜 질문을? 버드나무요. 이름이 왜 붙여진 거죠? 정말 다행이네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찾아봐서 알고 있어요. 버드나무는 바람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가지가 부드럽게 흔들린다 하여 과거엔 부들나무로 불렸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버드나무로 정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아, 부들부들 나무가 버들나무가 버드나무가 된 거네요. 네, 중간에 다른 이름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다는 못하고요. 암튼 부들나무로 불렸다가 후세에 버드나무가 되었다. 그렇게 자료를 찾은 기억이 나네요. 오, 이제 확실하게 해설할 수 있겠어요. 또 다른 버드나무 이야기 들려주세요. 은정쌤, 우리가 아는 도깨비 있죠? 당연히 도깨비 알죠. 도깨비와 버드나무가 어떤 관계죠? 썩은 버드나무의 원줄기는 캄캄할 때 빛이 나서 옛날 사람들은 이곳을 도깨비불이라고 생각했대요. 멀리서 보면 버드나무 잎이 바람에 휘날리니까 도깨비불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도깨비불이 보이는 곳이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혹시나 물에 빠져 사고 날까 봐요. 먼 길 가던 나그네가 집에서 나는 불빛인 줄 알고 도깨비불을 따라갔다가 물에 빠져 죽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버드나무에 도깨비불이라니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또 있어요? 무슨 버드나무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쌤, 잠깐 숨 고르기 해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윤도현이 부릅니다. 오 필승 코리아. 필승 코리아 헤이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오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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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오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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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오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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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오 올레 올레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오 올레 제가 좋아하는 가수 윤도현이 2002년 월드컵 때 불렀던 노래인데 지금 들어도 신나고 기분이 업되는데요.
이제 버드나무 이야기 마무리하고 세류초등학교 끝맺음하려고 선곡 간 노래랍니다. 오, 기대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수원천 버드나무는 수원 팔경의 하나로 꼽혀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은 수원의 지역 문화로 남아 있습니다. 북수문, 그러니까 화홍문부터 제방에 늘어선 버드나무 숲길을 남제장류라고 부르는데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면 남제는 수원 남쪽에 있는 저수지로 수원천의 긴 제방을 일컫는 말이고 양쪽에 늘어서 있는 버드나무는 장류라고 표현합니다. 검색해보니 수원 팔경이란 남제 장류, 광교 적설, 팔달 청남, 화산 두견, 북지 상년, 서호 낙조, 화홍 관창, 용지 대월 이렇게 나오네요. 그 중에서 남제 장류가 이젠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제이쌤, 오늘은 남제 장류만으로 충분해요. 더하면 힘들어져요. 이제 세류초등학교 이야기 들려주실 거죠? 네,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도 있는 거니까요. 다음엔 더 재미있는 수원 팔경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 노래 오 필승 코레 분위기로 돌아가 봐요. 운종쌤은 혹시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으신가요? 안정환? 오, 반지의 키스 안정환 선수를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수원이 낳은 세계적인 스타 박지성! 아, 맞다. 수원 출신 박지성 선수가 있었죠? 혹시 체르초등학교 출신? 딩동댕동! 박지성 선수는 수원에서 세류초, 안용중, 수원공고를 나왔어요. 그 당시 세류초에 축구부가 있었거든요. 박지성 선수 하면 2002 월드컵 당시 포르투갈전에서 결승골 넣고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 안겼던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이잖아요. 아니, 그걸 아직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때 1대 0으로 이겼잖아요. 당연하죠. 어떻게 잊어요. 제가 그때 붉은 악마로 거리를 누리면서 살았는데 아니, 운정쌤의 다른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신기한데요. 그런가요? 아무튼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인 박지성 선수가 세류초등학교 출신이라니 정말 반갑네요. 오늘은 제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로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원천과 버드나무 이야기, 세류동 지명유래, 마지막엔 세류초등학교 출신의 박지성 선수 이야기까지. 선생님, 조금 어수선하진 않았나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었고 알고 있었으나 오늘 정리된 내용도 있어서 좋았어요. 마지막, 오 필승 코리아. 박지성 선수 이야기도 흥미로웠고요. 수원에는 박지성 선수의 이름을 딴 도로와 공원이 있다는 걸 막 자랑하고 싶어지는데요. 그거 제가 준비한 마지막 멘트인데? 네, 그러셨어요? 제가 박지성 도로를 지나면서 수업하러 갔던 기억이 나서 저도 모르게 말해버렸네요.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박지성 선수의 따끈따끈한 최신 소식 전해드릴까요? 무슨 소식이죠? 뭐 좋은 일 있어요? 올해 11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있어요. 우리의 캡틴 박지성 선수가, 아니, 지금은 선수가 아니죠. 캡틴 박지성이 축구 해설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해설위원으로 우리 곁에 돌아온다는 이 기쁜 소식. 필승 코리아. 몇 년 전에도 해설을 하시던데 또 하는군요. 저도 반가워요. 수원의 자랑 박지성 선수. 대한민국. 한국 축구의 전설 박지성 선수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설을 한다고 하네요. 올해 마무리는 카타르 월드컵인가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마무리할까요? 그럴까요? 잠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소개한 학교가 어디라고요? 에이, 세류동에 있는 세류초등학교요. 버드나무유. 오늘 버드나무 소개해준 이야기 다 기억해요. 이야, 기억하고 계셨군요. 그럼 마무리할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필승 코리아. 필승 코리아. 대한민국. 대한민국.
여러분은 지금 96.3MHz 수원시 마을 해설사가 진행하는 우리 학교는요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학교는요라는 이름의 방송은 마을 해설사들이 수원시에 있는 학교를 소개하는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수원의 역사와 지명률에 흥미로운 마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